안녕하세요. 종로학원 수학 강사 김현욱입니다. 자, 요번 3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에 앞서 잠깐 총평을 해보자면 요번 3월 모의고사는 예전 수능이나 평가원 문제랑 유사한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고요. 그 유사한 문제가 나왔다라는 건 쉬운 문제 또는 중간 난이도 문제들만 그렇게 비슷하게 나왔고요. 당연히 상위권 문제들은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들은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나왔어요. 특별하게 오늘 그런 것도 문제를 다뤄볼 텐데 14번, 15번, 22번 공통에서는 그렇게 세 문제를 다룰 거고요. 선택 과목들은 다 30번 문제를 다룰 예정이에요. 근데 이렇게 다루는 이유는 뭐냐면 그 문제들이 특별히 생각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조금 평범한 생각이 아니라 좀 문제를 보고선 해석을 하거나 조금 그냥 문제를 바로 풀기보다는 파악을 하고 유형을 분석하고선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공통 문제 14번 문제를 먼저 풀어볼게요. 자, 14번 문제는 딱 봤을 때 4차 함수가 우선 나왔어요. 4차 함수는 최근에 자주 나온 함수는 아니고요. 3차 함수가 많이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여기 정적분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정적분의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좀 포인트로 잡아야 되냐면 적분 구간이 같다라는 걸 좀 포인트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다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이항을 한다면 인테그랄 이 범위 내에서 ft 마이너스 fa 마이너스 f 프라임 a t 마이너스 a dt로 써놓는다면 아직까지는 무언가 특별한 게 보이지 않지만 이 부분을 마이너스로 묶는다면 아주 특별한 게 보여요. 자, 어떻게 묶는다면 이렇게 바꿔서 ft 마이너스 f 프라임 a t 마이너스 a 플러스 fa로 놓는다면 이게 무엇이냐면 접선의 방정식이 돼요. 매콤함에서 a, f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돼요. 자, 그러면 ft 그래프에서 이것을 뺀 것이 항상 어떡하다? 여기 써져 있네요.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을 보면 어떤 거라서 그래프를 이렇게 추정할 수 있어요. 자, 우리 4차 함수 그래프 그리고요. 어떻게? 맞아요. 이렇게 공통 접선이 되게끔 만들어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대놓고선 왜 이것을 지정해 놓고 했냐면 자, 그 다음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맞아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여기 보면 이것이 얼마? 마이너스 1. 여기가 얼마? 3이라고 특정 지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렇게만 올라가도 그래프가 뭐예요? 크로스되는 시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다 뭐예요? 맞아. 접선이 다 밑에 있고 곡선 여기는 위에 있는 형태가 돼요. 자, 그럼 이것만 파악하면 이 다음부터 풀기는 되게 쉬워요. 왜? 우리가 얘를 mx 플러스 n이라고 놔둔다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fx 마이너스 mx 플러스 n 요 그래프는 지금 방금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맞아요. 접하고 있으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요. 자, 왜? 또 최고창의 계수가 얼마라고 되어 있으니까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1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fx는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이라고 쓸 수 있고요. 자, 그래서 m과 n 미지수가 두 개 있는데 맞아요. 바로 네모칸밖에 우리가 힌트가 몇 개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자, 우선 얼마를 집어넣으면 1을 집어넣으면 15이다. 자, f 1을 집어넣으면 15다라고 했으니까 1을 집어넣으면 2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m 플러스 n은 얼마다? 15이다 라고 해서 m 플러스 n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라는 식 하나가 나오고요. 두 번째 요 부분을 또 다시 이용한다면 자, f'1 자, f'1이 얼마다? 1이라는 사실을 하려면 우리 또 f'x를 구해야겠네요. 자, f'x를 구하면 자, 요렇게 되겠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한 다음에 여기다 플러스 m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것도 얼마를 대입해요? 1을 대입하니까 1을 대입하는 거 맞죠? 1을 대입하니까 자, 1을 대입하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m이 되겠네요. 이게 얼마 된다고? 1이 된다라고 써져 있네요. 이게 얼마예요? 16. 이게 얼마예요? 마이너스 16이죠. 여기요. 제곱 빼먹었네요. 16. 이렇게 해서 더하기 m은 1이다 해서 m은 얼마라고 나와요? 맞아. 1이라고 나와요. 그럼 아까 식이랑 해서 n은 얼마라고 나와요? 마이너스 2라고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누구? 맞아요. fx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x 플러스 1의 제곱 또 뭐야?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2가 되겠네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얼마니까? f4니까. 자, f4를 집어넣으면 얼마? 5의 제곱 1의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2니까 25 더하기 2니까 답은 얼마 나와요? 27 나오겠네요. 27 답 몇 번이요? 4번이요.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풀 수 있어요. 자, 이거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고난이도 문제들은 뭐를 파악해야 돼요? 맞아. 문제를 이렇게 분석해서 지금 어떻게 그래프로 그릴 수만 있으면 그 다음은 계산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 부분을 그냥 계속 경험에 의해서 풀기보다는 좀 생각해보고 아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는구나. 여기 fx에 이렇게 접하는구나. 또 접점이 몇 개구나? 2개구나까지 분석을 해야 좀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어요. 선생님이 봤을 때 14번은 이게 좀 쉬운 난이도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이제 또 다음 문제 한번 또 풀어볼게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또 15번 또 풀어볼게요. 자, 15번은 지금 보면 수1이고요. 방금 전에 했던 문제는 14번은 수2였고요. 얘는 이제 수1 문제예요. 수1 문제인데 얘도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 처음에 얘기하고 있는 부분. 문제를 그냥 막 풀기보다는 조금 분석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fx 그래프가 두 가지의 그래프가 나와 있고요. 하나의 미지수가 있고 하나의 미지수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은 위의 것을 먼저 그려보고 분석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우선 위의 것을 그려본다면 누구? y는 절대값 2의 x제곱 마이너스 4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맨 처음에 우린 한 번에 그리기 힘들면 두 번에 나눠서 그리면 돼요. 어떻게 두 번에 나눠서 그리냐? 우선 y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4의 그래프를 먼저 그리는 거죠. 자, 이렇게 그려주고요. 여기에 얼마야? 점근선이 얼마가 돼? 마이너스 4가 된다를 알 수 있죠. 우선 이렇게 그려놓고 이게 뭐 했으니까 전체 절대값이 붙어 있으니까 그래프를 한번 다시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보면 어떻게 된다? 요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여기 점근선이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마이너스 4였으니까 거꾸로 올리면 4가 되고요. 여기 교점 얼마가 돼요? 3이 돼요. 여기까지 우리가 문제를 분석한다면 그 다음번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문제를 보면 여기 분명히 또 힌트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맞아요. 1대1 대응이라고 되어 있어요. 1대1 대응이라는 건 가로에서 썼을 때 다 하나씩 만드는데 여기 몇 개 만나요? 2개 만나네. 그럼 여기서 무언가 삭제되는 부분이 있을 거다라는 걸 예측해야 돼요. 자, 그렇게 예측을 하고선 자, 한다면 자, 바로 밑에 누굴 그려요? 맞아요. y는 a 플러스 로그 2의 x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그 2의 x 그래프를 먼저 그린 다음에 누구 해줘? 평행이동을 해주면 좋겠죠. 잠깐 여기다 살짝 그려보면 로그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실수 전체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무조건 뭐 해야겠다? 살아야겠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네요. 이 부분은 못 해야겠다. 겹치니까 지워지겠다. 아까 지워진다고 했으니까 바로 무슨 점이 나왔어요? 시작점이 나왔어요. 이렇게 되고선 여기서 어떻게 이어져? 그럼 여기에도 겹치니까 내가 아까 전에 겹치는 부분 다 지워준다고 했죠. 이렇게 지웠어. 그러고 나서 여기다 동그라미를 딱 여기를 색칠하고 딱 보니까 두 개로. 왜? 여기는 등호가 들어간 범위니까 이렇게 하고 보니까 얘가 어떻게 채워줘야 될지가 보여요. 어떻게 보이냐? 바로 이렇게 채워주는 거죠. 그럼 끝났네. 지금 처음에 했던 부분이랑 똑같은 거예요. 계속 얘기하지만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를 계속 뭐 한 다음에 분석한 다음에 어떻게 섞을 것인가를 되게 잘 생각해 줘야 되고요. 방금 여기서 이제 범위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나왔냐? 이 점을 찾으면 되고요. 여긴 0이라고 나왔으니까 P가 얼마라는 사실, 0이라는 사실은 바로 구할 수 있고요. Q를 구하려면 우리가 어떤 점을 보고 이 점을 보면 되겠네요. 자, 이 점은 우리가 뭐예요? Q, 4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어디다 집어넣어? 위에다 집어넣으면 4는 2의 Q제곱 마이너스 4니까 8은 2의 Q제곱이니까 Q는 얼마라는 사실? 3이라는 사실까지 구할 수 있죠. 그럼 우리 Q도 구했다. 얼마라고? 3이라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누구? A를 구하면 되겠다. 그럼 우리 요 점을 또 구할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여기 3이고 정확하게 이렇게 일치해야 되므로 여기는 몇 콤마면 3콤마3이 되겠죠. 아, 그러면 끝났다. 자, 우리 누구는 이제 여기서 하면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a는 몇 콤마 몇을 지난다? 3콤마3을 지난다. 3을 집어넣으면 로그 2의 3 플러스 a가 되니까 a는 뭐야? 3 마이너스 로그 2의 3이 되겠다. 여기까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해놓으니까 이 문제 위는 다 해결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누굴 풀어야 돼요? 맞아. 바로 물어보는 부분을 풀어야겠죠. 근데 0하고 3을 구했으니까 집어넣어주면 f 얼마? 2분의 3을 구하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2분의 3을 구한다는 건 범위가 여기도 0하고 3이니까 어디다 집어넣으라?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거고요. 아래식에다 집어넣으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요걸 딱 집어넣어서 식을 만들면 fx를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fx를 어떻게 만들 수 있다? 3 마이너스 로그 2의 3 더하기 로그 2의 x니까 여기다 누구 집어넣어줘라? 2분의 3 집어넣어줘라. 그럼 얼마? 3 마이너스 로그 2의 3 더하기 로그 2의 2분의 3 되겠죠. 이걸 계산하게 되면 얼마 나와요? 2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2가 나오는데 맨 처음 얘기한 거랑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반복하게 이 문제를 그냥 보고 막 푸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분석하고 집어넣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이니 하고요. 마지막에 조금 요즘 나오는 추세죠. 어떤 부분을 알 수 있어요? 맞아. 로그 계산이 살짝 복잡하죠. 예전에 봤을 때는 그냥 깔끔하게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살짝 복잡하게 나오는 부분도 좀 있다라는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15번 문제 풀이는 마무리할게요. 자, 지금 이제 22번 문제는 공통 영역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고요. 기본적으로 개념도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프도 잘 그려야 되고 그래프도 파악해야 되는 문제예요. 요즘 기조가 어떻게 가고 있어요? 맞아요. 킬러 문제는 좀 배제하고 좀 어려운 문제를 배제하고 좀 쉬운 문제 중에서 뭔가 변별력을 가져가자고 그랬죠.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개념만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문제?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우선 기본적으로 3차 함수예요. 3차 함수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또 이렇게 감소하는 거, 또 완전 세제곱수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몇 가지가 있다. 한 4가지가 있다라는 그래프에 대한 유형은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나와 있냐면 미분 가능할 때가 나왔어요. 자, 미분 가능할 때가 또 무엇이냐를 알고 있으면 우선 연속이 돼야 되고요. 연속이 된 다음에 뭐가 돼야 돼요?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가 뭐 해줘야 돼요? 같아줘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스무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없다? 맞아. 이렇게 빼죽하게 되는 첨값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파악하고선 이 문제를 접근해야 그 다음을 풀 수 있는 거고요. 만약 이 개념이 아직 숙지가 되지 않았다면 이 개념을 숙지하고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무엇을 알 수 있냐? 여기서 바로 알 수 있는 게 3차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는 연속이에요. 그럼 여기는 뭐야? 연속 함수인지 불연속 함수인지 몰라. 그럼 우리 어디서? 맞아. 0에서 연속이라는 걸 알아야겠네요. 그 위에다 0을 집어넣으면 뭐야? 마이너스 F0이라고 쓸 수 있고요. 아래다 0을 집어넣으면 F 절대값 F0 마이너스 절대값 마이너스 8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우리 이거 100% 안에 마이너스 F0는 절대값 F0 마이너스 얼마다? 8이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다음에 이것이 될 수 있는 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는데 플러스라고 생각한다면 요렇게 플러스라고 생각한다면 요렇게 해서 마이너스 2F0이 얼마가 된다는 사실? 마이너스 8이니까 F0이 얼마가 된다는 사실? 맞아. 4가 된다는 사실을 구할 수 있고요. 이게 음수가 된다라고 해서 잠깐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F0은 마이너스 F0 마이너스 8이니까 0은 얼마가 돼? 마이너스 8이 돼. 말이 돼야 안 돼? 안 되니까 우리 바로 요걸 할 수 있네요. F0은 얼마다? 4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와, 너무 쉽다. 자, 그 다음에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또 하는 건 내가 방금 전에 얘기했어요. 연속인 거 하고 그 다음보다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 같아야 된다. 그럼 우리 좌미분계수 뭐야? 마이너스 F 프라임 0이야. 자, 우미분계수는 어떻게 하면 돼? 절대값 F 프라임 0 더하기 마이너스 절대값 4x 절대값인데 여기다 얼마 집어넣는 거니까 어차피 0 집어넣는 거니까 뭐 돼? 사라지니까 누구랑? 마이너스 F 프라임 0이랑 절대값 F 프라임 0이 같아야 돼요. 이것도 뻔하네.
아까 전 양수일 때 음수일 때 하는 거 상관없이 얘는 F'0이 얼마라는 사실? 0이라는 사실을 알아둬야겠죠. 자, 우리 몇 가지 힌트가 나왔다? 맞아. 두 가지 힌트가 나왔다. 이것만 갖고 지금 두 가지 힌트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무엇을 생각해내면 절대값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절대값을 알고 있어야 되니까 어떤 부분? 바로 이 부분이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 절대값을 알 수 있을 때 앞에 부분은 지금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보듯이 이럴 때 저럴 때 이럴 때 저럴 때 따져야 되는데 0일 때는 지금 따지기 좋았지만 나머지 기준은 알 수가 없어. 왜? 이렇게 될지 위에가 될지 아래가 될지 3차 함수는 전혀 가늠할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고 가늠을 하는데 이 부분을 한번 잠깐 여기다 그려보면 x제곱 마이너스 8이라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8이라는 그래프를 갖다 그려보면 이렇게 돼서 방금 전에 알 수 있네. 여기가 얼마야? 이게 0이 되는 거니까 얼마? 마이너스 2와 2가 되니까 이것을 뭐 한다면 절대값을 취한다면 이렇게 돼서 어디가 마이너스 2와 2에서 무슨 부분? 빼죽한 부분이 나오는데 내가 2에다가만 동그라미 쳤네요. 왜? x가 뭐 할 때니까 0보다 클 때니까 여기 부분만 이제 신경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자? 2를 집어넣어 보자. 자, 그러면 마이너스 f2 또 2에도 뭐가 되니까 연속이 되니까 앞에다가 좌측에다가 2를 집어넣은 것과 또 우측에다가 이렇게 2를 집어넣은 것 또 마찬가지로 저도 집어넣으면 0이 되니까 이렇게 됐네. 이거 아까 전에 했네. 똑같네. 누구야? f2가 0이 된다라는 사실까지 알 수 있어요. 자, 몇 가지 사실 알았어? 하나, 둘, 세 개 알았어.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안 돼. 왜 그러냐면 여기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 3차 함수라고 그랬어. 3차 함수 생기면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문자가 몇 개 나와? 4개 나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힌트는 몇 개 있어? 하나, 둘, 세 개밖에 없어. 물론 세 개 가지고도 풀리는 문제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몇 개이면 더 좋겠어요? 4개이면 좋겠지. 그럼 우리 하나 빼먹었네. 자, 연속인 거 했는데 우리 아까 말했어.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은 거 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번에도 뭐를 해보는 거야? 맞아. 미분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f 프라임 이거는 할 필요가 없겠죠. 자, 왜 할 필요가 없어? 이것은 0이니까 이제 할 필요가 없네요. 여기서 해야겠네요. 그럼 어떻게 할 때? f 프라임 x 절대값 마이너스 절대값 4x 이렇게 나타내겠네요. 그럼 아까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가 생겼어? 아까 전에 미분했을 때는 여기가 0이 돼가지고 무언가 값이 깔끔하게 나는 지금 여기서는 값이 깔끔하게 나오지 않아. 왜? 얼마를 집어넣을 거니까 우린 2를 집어넣을 거니까. 자, 그래서 2를 집어넣어서 양수가 되는지 음수가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우선 2를 집어넣으면 이쪽에서 어떻게 2를 집어넣는 어떻게 좌측에서 2를 집어넣는 아이가 있을 거고요. 요렇게. 또 보세요. 우측에서 또 어떻게 집어넣니? 2를 집어넣는 아이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쓰면 f'2 마이너스 절대값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근데 지금 보면 여기서 요게 두 개가 뭐하다? 같다라고 해야 되는데 아주 깔끔하게 구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여기서 보면 누구? 요거는 깔끔하게 구할 수 있네요. 얼마로? 마이너스 8로. 자, 그래서 아닌데? 잠깐만. 자, 선생님 실수했다. 자, 여기서 자 무엇을 실수했어? 자, 요렇게 하면 안 되죠. 자, 미안. I'm sorry. 자, 여기서 무엇을 실수했냐면 자, 아까 내가 했잖아.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있으니까 그냥 요렇게만 해놓고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가 꺾여 올라갔어요. 뭐 때문에? 절대값 때문에. 그래서 그냥 집어넣으면 안 되고 얘는 여기서 보면 원래 함수니까 우미분계수에서는 원래 함수, 좌미분 함수에서 무슨 함수? 꺾어 올린 함수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한다? 얘를 우선 두 개를 분리해야겠네요. 좌와 우를 분리해서 얘는 우선 모르니까 f'x를 모르니까 우선 이렇게 써놓고요. 얘는 좌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해서 꺾어 올리는 걸로 나온다고 했고요. 우에서는 뭐라고 나와서 f'x가 그대로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 얼마를 집어넣으면 2를 집어넣으면 뭐하다? 같다인데 이제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두 개 같다고 했는데 이렇게 같다고 해놓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맞아요. 이 부분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몰라요. 근데 편안하게 생각하면 지금 보듯이 분명히 얘는 값이 뭐 해야 된다는 거. 맞아.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러면 fx가 2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 이렇게 꺾어 올려줘야 된다는 상관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 어떤 부분? 이렇게 해서 미분 불가능한 점과 미분 불가능한 점이 더해줘야 둘이 뭐 할 수 있어? 미분 가능성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부분과 이렇게 되는 부분이 만나야 되니까 지금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2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여기서 값이 다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것만 갖고선 물론 두 개로 나눠서 계산해도 되는데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 그래프의 경우 몇 개로 하니까 4개로 하니까 4개를 갖고 한번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자, 어떻게 추측을 해보자. 자, 이 힌트, 요 힌트를 보면 우선 얘랑 0에서 값과 0에서의 미분값이 0이 된다는 걸 아니까 거기서 무슨 값? 맞아요. 바로 요런 값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몇 개? 맞아. 후보가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거야. 어렵지 않게 해봐. 자, 그려보자. 자, 편안하게 이렇게 그려서 자, 여기가 얼마? 0, 여기가 얼마? 4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있고요. 또 어떻게? 이렇게 돼서 여기가 0, 여기가 얼마? 4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바로 보듯이 뭐가 돼? 맞아. 이렇게 선을 그으면 얼마에서? 2에서 0이 되는 부분이 나와야 돼. 그럼 얘는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 우선 통과. 하지만 얘는 이렇게 그리면 이쪽에서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래서 통과하지 못해. 그럼 지워야겠네. 자, 또 그러면 어떤 걸로 해? 그 다음 거 요걸로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얼마 되는 거? 0이 되고 얼마 되는 거? 4가 되는 거 했더니 이렇게 거보니까 얼마? 2에서 0 되는데 얘도 통과.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줘?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0이고 4 되는 거. 얘는 이렇게 걷을 때 여기 나오긴 하지만 이쪽 부분에서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쨌든 얘도 통과. 자, 그 다음 또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 얘는 여기가 0이고 4니까 통과하지 못하네요. 지우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을 때도 얘도 어디 지워줘. 자, 그럼 몇 개? 맞아. 3개 후보가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자, 여기서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할 때라고 했어. 그럼 여기서 봐봐. 이것들을 지금 봤을 때 여기서 지금 미분 불가능이 나오고 어쨌든 여기서 미분 불가능이 나오고 한다고 했을 때 지금 보니까 이것과 상관없이 지금 보니까 어떤 부분을 알 수 있어? 맞아. 여기 2에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고 있다? 감소되고 있다는 그래프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네. 요것과 요 값의 부호를 알 수 있어. 방금 보면 여기서 당연히 뭐 할 테니까 꺾어 올릴 테니까 이 부분 우측에 대해서는 뭘 붙여줘? 마이너스 음수 쪽일 거고요. 얘는 뭐야? 플러스 쪽일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2개 가지고 알 수 있고 얘는 왜 안 돼요? 맞아요. 2개라서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몇 개여야 되는데? 이 하나여야 되는데 이가 여기 있어도 이보다 큰 쪽에서 하나 나올 거고요. 이가 여기 있어도 이가 작은 쪽에서 하나 나오기 때문에 0하고 2 사이에서 나오기 때문에 얘는 안 돼요. 그 부분 분명히 알고선 얘가 안 된다는 사실 알고 요거 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한다면 방금 전에 내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한다면 F 프라임 2가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고 플러스 8는 음수니까 바뀌어서 부호 바뀌어서 x 마이너스 f 프라임 2 마이너스 얼마? 8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거 지울게요. 이제 그래프의 특징을 다 알았으니까. 이쪽 넘어가면 이 f 프라임 2는 얼마야? 마이너스 16이고요. f 프라임 2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힌트가 몇 개 됐어? 맞아. 바로 4개가 됐어요. 그럼 이제 풀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 한번 줘볼게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힌트를 한번 4개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누구였어? 아까 F0일 때 4였다. 자, 두 번째 뭐였어? F 프라임 0일 때 얼마였다? 0이었다. 세 번째 뭐였어? F2일 때 얼마였다? 0이었다. 네 번째 누구였어? F 프라임 2일 때 얼마다?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아주 식을 쉽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힌트를 몇 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F0은 4, F 프라임 0은 0, F2는 0, F 프라임 2는 마이너스 8이라 4개를 얻을 수 있으니까 자,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다? 맞아요. 상수. 여기서는 상수를 구할 수 있고 여기서 얼마? 1차항의 개수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fx라고 한번 구해보자. 자, 보니까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한 다음에 1차항의 개수는 얼마다? 0이다. 그 다음보다 상수는 얼마다? 4다라고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집어넣으면 8a 플러스 4b는 플러스 얼마? 4는 0이다라는 사실 하나 구할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얘를 뭐해서? 미분해서 f 프라임 x는 3ax 제곱 플러스 2bx는 아까 전에 여기서 미분한 거니까 또 얼마 집어넣으면 이 집어넣으면 얼마? 12a 플러스 얼마? 4b는 얼마다? 마이너스 8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얘랑 둘을 8a 플러스 4b는 마이너스 4로 우리가 뭐 한다면? 연립한다면 a가 얼마라는 사실? 4a는 얼마니까? 마이너스 4니까 a는 얼마라는 사실?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위에 식에다 집어넣으면 b가 얼마라는 사실?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이것으로 우리가 fx 다 구한 거예요. 자, fx 어떻게 구해? 자, fx는 얼마?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얼마? 4다라고 구할 수 있고요. f 얼마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5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5의 세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 플러스 4니까 이것은 125 더하기 25 더하기 얼마? 4니까 답은 얼마다? 154다라고 나오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이것도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야? 미분 불가능한 점, 미분 불가능한 점 이렇게 두 개가 뭐 해야지? 같아야지만 할 수 있다는 거 조금 주의 깊게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공통 부분은 마무리를 할게요. 자, 그 다음 이제 어떤 문제를 풀 거냐면 이제 확통부터 먼저 시작을 할게요. 자, 그 다음 확통 마지막 30번 문제고요. 확통 30번 문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뭐 해야 돼요? 문제를 그냥 막 풀기보다는 한번 이해를 해봐야 돼요. 어떻게 한 것인가? 어떻게 한 것인가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해를 바탕으로 분석을 하는 거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검은색 공 몇 개? 4개. 흰 공 몇 개? 4개. 이것을 몇 명에게? 5명에게 나눠준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뭐 나머지는 더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 A, B, C가 받는 공의 개수의 합이 보다 홀수이다라고 그랬어요. D랑 E가 받는 공의 개수는 2배이다. D가 E의 2배를 받는데요. 그렇다는 얘기는 둘이 어쨌든 1개 이상은 받는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뭐다? 맞아. 홀수다. 그리고 D 더하기 E가 있는데 얘는 얘의 몇 배다? 2배다. 이렇게 생각해 놓고 이게 뭐다? 8개다라고 생각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돼요. 막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이제 쉬워져요. 왜 쉬워지냐? 여기가 2개, 3개 더해서 홀수라고 그랬네? 맞아. 이건 2배라는 거에 동시에 뭐라는 것도 갖고 있어요? 맞아. 홀수라는 것도 갖고 있어요. 아, 그럼 끝났다. 그럼 어떻게 하자? 맞아. D랑 E를 한번 우리가 세팅을 해보자. 여기 몇 개 갖는 거? 2개 갖고 여기 1개 갖는 거 몇 배라고 했으니까? 2배라고 했으니까. 그럼 홀수 되는 거 맞네요. 자, 2하고 4 했어. 이건 짝수가 되니까 안 되네. 자, 그럼 누구? 3하고 6을 했어. 근데 이거 몇 개가 돼? 9개가 돼. 더해서 몇 개 돼야 되는데? 8개 돼. 아, 그럼 하나밖에 없네. 이렇게 됐네. 그러면 이제 다 푼 거예요. 30번 문제지만 이렇게 천천히 보고선 문제 파악을 한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걸 어떻게 나눠주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D, E를 2개, 1개로 나눠주면 우선 2개보다는 1개가 너무 정하기 편하니까 이것을 먼저 할게요. 흰 공이 몇 개다? 맞아. 1개다. 그럼 흰 공이 몇 개다? 2개다. 흰 공이 1개인데 흰 공이 몇 개고? 맞아. 1개고 검은 공이 몇 개다? 2개다. 마찬가지 흰 공이 1개다. 검은 공이 몇 개다? 아, 미안. 검은 공 하나, 흰 공 하나겠죠. 자, 그다음 검은 공 몇 개? 2개다. 이렇게 몇 종류 나와요? 3종류 나와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검은 공이 몇 개다? 1개다 한다면 여기 흰 공이 몇 개다? 2개다. 검은 공이 1개다. 그럼 여기 흰 공이 1개다. 검은 공이 1개다. 여기 검은 공이 몇 개다? 1개다. 그러면 검은 공이 몇 개다? 2개다. 여기 총 몇 종류 나와요? 6가지 케이스가 나와요.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편안하게 하면 돼요. 누구 나눠주는 거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나눠주는 거니까 A 더하기 C는 자, 흰 공을 몇 개 썼으니까? 3개 썼으니까 흰 공은 몇 개? 1개. 흰 공은 1개, 검은 공은 몇 개가 돼? 맞아. 4개가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맞아. 중복조합 쓰면 돼. 우리 중복조합 이거 많이 썼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 3H1 곱하기 자, 3종류 중에서 하나 뽑는 거, 또 3종류 중에서 몇 개 뽑는 거? 4개 뽑는 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럼 마찬가지로 자, 밑에 것도 한다면 자, 밑에 것은 어떻게 하면 돼요? 방금 전에 한 것처럼 한다면 흰 공이 몇 개? 여기 흰 공이 1개라서 흰 공 2개 썼네요. 흰 공 몇 개? 2개 남았고요. 검은 공 1개 썼네요. 그럼 검은 공 몇 개 남았어요? 3개 남았으니까 뭐 하면 돼? 3H2 곱하기 3H3 하면 되겠네. 와, 그럼 이제 규칙 나왔다. 지금 방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번 하면 흰 공이 몇 개니까 1개, 검은 공이 2개니까 흰 공 몇 개 됐어? 맞아. 3개 됐어. 검은 공 몇 개 됐어? 2개 됐어. 맞아. 이쪽 하나 늘고 이쪽 하나 주네. 왜? 총합이 같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3H1 곱하기 3H3 여긴 늘어나고요. 여기는 뭐하니까? 줄어드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럼 요 3개 계산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봅시다. 자, 마찬가지로 한다면 흰 공이 검은 공이 몇 개? 1개, 흰 공이 2개니까 흰 공 2개 남았고요. 검은 공 몇 개 남았어? 3개 남았으니까 뭐야? 3H2 곱하기 3H3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맞죠?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여기도 한다면
저 뭐야? 검은 공 2개, 흰 공 하나니까 여기 검은 공 2개 남고 흰 공 몇 개 남았어? 3개 남았으니까 3H3 곱하기 3H 얼마? 2 하면 되겠네요. 또 마찬가지로 마지막 한다면 요것도 검은 공 2개, 검은 공 3개 썼네요. 그럼 여기 얼마? 4개. 여기 뭐야? 1개니까 3H4 곱하기 3H1 하면 되겠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가 늘어나니까 뒤에가 줄어드는 이렇게 규칙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럼 계산만 하면 되겠다. 자, 이것을 계산하려고 보니까 뭐야? 3C 1, 뭐야? 6C 4. 6C 4는 뭐랑 같으니까요? 6C 2랑 같으니까 계산하면 뭐야? 3 곱하기 이건 얼마가 돼? 6C 2니까 6 곱하기 5 나누기 얼마? 2 곱하기 1이니까 얼마 돼? 15가 되겠죠. 그래서 얼마 나와? 45가 나와요. 자, 이렇게 한다면 얘랑 누구랑 계산이 같아? 맞아. 얘랑 계산이 같네. 얘도 얼마? 45가 나와요. 자, 그럼 얘를 또 계산해야겠다. 자, 얘를 계산하니까 조금 색깔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얘는 뭐야? 4C2 곱하기 얼마? 5C3 이렇게 되겠죠. 앞에는 얼마가 돼요? 맞아. 4 곱하기 3 나누기 2 곱하기 1이니까 얼마 돼? 6이 되겠네. 여기는 얼마 돼? 10이 되겠네. 그럼 이거 얼마야? 60이겠네. 근데 얘랑도 같고 얘랑도 같고 얘랑도 같네. 이 네 개가 다 뭐해? 계산이 같네. 그럼 뭐야? 60이 몇 개 있고요? 4개 있고요. 더하기 45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겠네요. 이렇게 되면 이게 얼마 되지? 앞에 6, 4, 24, 240. 뒤에는 얼마? 90이니까 얼마 되죠? 330이 되겠죠. 답은 얼마다? 330이다. 이 문제는 지금 뭐만 잘하면 경우를 잘 나눠서 생각하면 되는데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요? 6가지가 있고요. 그 있기 전에 이 한 가지를 정말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률 통계 문제도 마무리할게요. 자, 이제 미적분 30번 문제를 풀 건데요. 미적분 30번 문제가 생각보다는 쉬워요. 풀고 나면. 근데 풀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제가 얘기를 드리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것도 뭐 해설지를 보든 아니면 다른 인터넷 강의를 보든 다른 사람의 풀이를 보든 다 다를 거예요. 조금씩. 왜냐하면 마지막 문제이기 때문에 좀 생각할 부분을 좀 줬고요. 특히 또 미적분 문제이기 때문에 수학적인 센스를 좀 물어보는 분들이 있다는 걸 조금 염두에 두고 한번 풀어볼게요. 우선 너무 처음이 쉬워요. 너무 처음이 쉬운 이유는 뭐냐면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게 너무 쉬워요. 이게 몇 차 함수야? 맞아. 2차 함수야. 그래서 우리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아주 쉽게 그릴 수 있어요. 얼마? 자, 요렇게 0하고 1을 근으로 갖고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여기가 얼마 된다는 사실?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번에 나온 부분도 너무나 흔한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야? 맞아. 주기가 얼마다? 2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씩 해서 뭐한다? 반복된다는 거예요. 얼마? 4가 되고요. 그 다음 얼마? 6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문제를 보니까 범위가 나와 있어. 문제를 잘 읽어보면 범위가 여기 있어요. 얼마부터 얼마까지? 10까지라고 되어 있어. 왜냐하면 x값을 갖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도 실제로 무슨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 x값의 범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럼 몇 개를 그리자? 10까지 그리는 거니까 조금 더 그리자. 자, 조금 더 그리면 어떻게 그릴 수 있어? 6 다음 얼마? 8. 그 다음 얼마? 10까지 그려놓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봤더니 이제부터 문제를 잘 읽어볼게요. 다시. 자, 함수 fx가 x는 ak에서 극값을 갖고 극값이 어디가 같지? 눈으로 보니까 맞아. 지금 여기 다 같네요. 근데 또 어디도 있어? 맞아. 바로 여기도 있어. 1, 여기 얼마? 3, 여기 얼마? 5, 여기 얼마? 7, 여기 얼마? 9도 갔는데요. 근데 어디랑 어디가 빠졌어요? 맞아. 0하고 10이 빠졌으니까 얼마부터 얼마까지? 1부터 9까지를 갔는데요. 근데 이 중 만족하는 K값이 자연수 K가 몇 개인데? 3개가 된대요. 자, 무슨 얘기인지 우선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봤을 때 자연수 K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이 K가 3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것을 만족하는 아이들이 몇 개가 된다? 3개가 된다는 거예요. 딱 3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R은 뭐가 된대? 공비는 유리수가 된대. 이거 무슨 얘기일까? 고민을 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선택되는 게 3개다라고 했으니까 3개를 만들어 보면 돼요. 무슨 수열로? 등비 수열로. 그런데 이건 분명히 얘기하지만 자, 보면 늘어나는 수열이에요? 줄어드는 수열이에요? 그거를 잘 알아야죠. 늘어나는 수열인지 줄어드는 수열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뭐 늘어나는 수열이든 줄어드는 수열이든 여기서 선택해야 되는 게 몇 개다? 3개다라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보듯이
이걸 보니까 우리 알 수 있겠네. 뭐 하는 수열이야? 맞아. 줄어드는 수열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왜? 뭐 했으니까? 수렴했잖아. 지금. 그렇지. 그래서 등비수열 수렴하니까 얘는 줄어드는 수열이네. 그럼 우리 큰 거부터 잡자. 머리 써서. 자, 큰 거부터 잡자. 자, 9를 잡았어. 근데 항이 몇 개가? 3개가 자연수래.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3개야. 그럼 난 뭘 생각해봐? 등비중앙 생각해 볼 거야. 어떻게? A, B, C로 생각했을 때 A랑 C랑 곱하면 뭐가 된다? B제곱이 된다. 아, 가운데가 완전 제곱수구나.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자, 9로 시작했어. 가운데는 모르지만 가운데가 완전 제곱수에 잡으면 여기 얼마? 1 잡을 수 있어. 왜? 여기 뭐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이니까. 자, 그 다음 여기 9 잡으면 여기 2 안 돼요. 2 하면 18이니까 안 돼. 3 하면 27이니까 안 돼. 4 하면 되네. 얼마니까? 6의 제곱이니까. 그 다음 다 안 돼. 끝났어. 그럼 나 8로 시작했어. 8로 하니까 2 되네. 이러면 얼마 되니까? 4의 제곱이니까. 근데 문제가 생겨. 하나가 더 돼. 1이 하나가 더 돼. 여기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 되면 하나가 더 돼. 그래서 얘는 뭐 돼? 안 돼. 아, 그러면 이제 되는 후보가 몇 개다? 2개다. 이러면 이 문제가 엄청 쉬워져요. 왜? 공비를 찾았으니까. 공비를 얼마라고? R이 얼마라고? 3분의 1이라고. R이 얼마라고? 3분의 2라고 찾아준 거예요. 이렇게 하고선 이 문제를 시작하면 되게 편해져요. 근데 이 문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 되게 쉬워 보이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딱 봤을 때 여기까지 가는 게 쉽지가 않고요. 또 여기서 이렇게 딱 써놓고 자 9, 3, 1이 얼마다? R은 3분의 1일 때와 이렇게 첫 번째 케이스와 자 두 번째 어떤 케이스? 자 9, 6, 4 이렇게 해서 R이 얼마가 된다? 3분의 2라는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놓고 딱 찾아야지만 갈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도 하나의 난간이 있어요. 이렇게 한다면 하나의 난간이 어디가 되겠어요? 맞아요. 바로 여기서 얘기하듯이 어떤 부분? 이 부분을 안 썼잖아요. 우리가 항상 조건에서 써야 되는 부분을 찾아줘야 돼요. 맞아. 이 부분을 이제 써줘야 돼요. 마지막 이 부분만 써주면 끝나는데 여기서 두 개 중에 누가 될지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문제 풀면서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찍 긋고요. 자 첫 번째 우리 몇 번? 1번부터 해보자. 자 그러면 a1은 우리 모르니까 a1을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이라고 그랬으니까 a1r 즉 r이 얼마야? 첫 번째니까 3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더하기 a1 3분의 1의 2n-1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왜? 여기 2n 번장이니까요. 마찬가지로 좀 빨리 쓸게요. 자 a1 3분의 1의 n 플러스 1번장이니까 n제곱 그 다음 뭐야? a1의 3분의 1의 n-1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왜? n번장이니까. 자, 이 문제 우리 다 풀 수 있죠. 자, 누구로 나눠주면 3분의 1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 이거 얼마로 돼 있지? 10분의 81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나눠주면 위에는 뭐가 돼요? a제곱 여기 더하기 여기 뭐가 돼요? a1 3분의 1의 n-1제곱 여기는 얼마 돼요? a1 돼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더하기 3a1이 되겠죠. 이게 얼마다? 10분의 81이에요. 근데 n이 얼마로 가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니까 이것은 뭐 돼요? 지워지면 4a1분의 a제곱 즉 뭐야? a1분의 4분의 a1은 얼마가 된다? 10분의 81이 된다. 그럼 a1은 뭐라고 쓸 수 있다? 쓰면 5분의 162가 돼요. 근데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해서 a1을 구했더니 이 항이 안 나와. 왜? 3분의 1 암만 곱해도 계속 뭐가 나와? 5라는 분모가 살아있어. 그럼 얘는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겠네요. 그럼 과감하게 우리 지우자. 이것은 뭐 한 거야? 필요가 없는 거였어. 그래서 요거는 지우고요. 자, 그 다음 번은 왜? 어차피 두 개 중에 하나만 될 거니까. 그걸 갖고 조건이 나온 거니까. 그럼 이제 두 번째 조건을 해보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조건 하면 다시 한번 할게요. 리미트 똑같이 풀면 되겠죠. 누구는 n은 무한대로 갔을 때 찍 긋고요. a1 뭐야? 3분의 2의 n제곱 더하기 a1 3분의 2의 2n-1제곱 a1 3분의 2의 n제곱 더하기 a1 3분의 2의 n-1제곱이 얼마다? 10분의 81이다.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네요. 아까랑 똑같이 3분의 2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 a1 더하기 a1 곱하기 얼마? 2분의 3 역수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뭐야? a1의 제곱 더하기 a1 3분의 2의 n-1제곱은 얼마다? 10분의 81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리미트
n이 얼마로 가니까 무한대로 가니까 얘는 뭐 될 거고요? 사라질 거고요. 그럼 한번 써보자. a1 더하기 2분의 3 a1 분의 a1의 제곱은 얼마다? 10분의 81이다. 풀기 깝깝하니까 분모분에다 2를 곱하자. 그럼 뭐 돼? 2a1의 제곱 나누기 여기 얼마? 2a1 더하기 3a1은 얼마다? 10분의 81이다. 이렇게 쓰겠죠. 자, 그럼 어떻게 돼? 5a1 분의 2a1의 제곱은 10분의 81이다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a1 약분되고 얼마는? 곱하면 a1은 뭐라고 나오죠? 10분의 81 곱하기 2분의 5니까 a1은 뭐 약분되면 4분의 81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얘는 보면 되겠네. 계속 곱해봐. 맞아. 4, 6, 9가 나와. 그럼 됐네. 자, 우리 물어보는 게 이제 뭐니까? A 7번째 항이니까 A 7번째 항은 A1에다가 뭘 곱해라? R에 6제곱을 곱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곱해봅시다. A1 얼마? 4분의 81 곱하기 R이 얼마야? 3분의 2의 6제곱이다. 이거 계산하면 2의 제곱분의 3의 4제곱 곱하기 3의 6제곱 곱하기 6제곱분의 2의 6제곱이니까 약분하면 2의 4제곱 약분하면 얼마? 3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얼마? 9분의 16. 답은 우리가 원하는 9분의 16에서 너야 9하고 얼마? 16 더해라 그랬으니까 답은 얼마다? 25다라고 해서 답이 나오겠죠. 마지막 문제도 마찬가지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문제가 뭐하고? 분석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건에 맞춰서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문제를 그냥 딱 보고서 어떻게 풀지? 라고 하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즘 수능 추세들은 또 모의고사 추세들은 다 뭐다? 문제를 뭐하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에 맞는 조건들을 찾아내는 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적분 문제 30번도 여기까지 풀이를 할게요. 자, 기하 30번 문제를 보면요. 좀 특징이 있어요. 기하인데 맞아. 도형이 없어. 도형이 없으니까 우리가 뭐 해줘요? 도형을 그려야 돼. 근데 이런 문제의 특징은 도형만 그리면 그 다음은 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형을 천천히 한번 그려볼게요. 처음 누가 나와 있냐면 초점 나와 있고 장축 나와 있어요. 아, 이런 도형 뭐야? 맞아. 타원이야. 우선 타원을 그려야겠다. 아주 정확하게 그리면 너무 좋겠지만 타원은 이렇게 우리가 4, -4라고 세워놓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장축 이렇게 잡아서 그리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가 얼마? 5, 여기가 얼마? -5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이유가 뭐냐? 장축의 길이가 얼마라고 그랬으니까 10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10이니까 맨 위에 좌표가 얼마? 5, 그 다음 맨 아래 좌표 얼마? -5라고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 초점이 분명히 4와 -4라고 돼 있으니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가 문제야. 자, F', FP. 정확하게 우리가 또 뭐야? 좌표도 한번 찍어줘야겠다. 자, 여기를 F라고 생각하고요. 여기를 F'이라고 생각한다면 두 점은 알았네요. 자, 그럼 P는 뭐냐? 몇 사분면에 있어? 1사분면에 있어. 그럼 이쪽에 있겠네. 자, 근데 누구야? FP야. 아, 그럼 이렇게 되는. 여기가 몇 도가 되는? 3분의 파이가 되는 요 점을 우리 뭐라고 하겠다? P라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면 너무 잘 그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야? FP가 직선 FP가 누구와? X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하자. 와, 그럼 Q를 하나 더 찍어야겠네. 여기서 아까 X축을 그리다 말았네. 이렇게 가서 요것을 한번 계속 연장해보자. 자, 그럼 여기가 뭐가 될 거다? 맞아. Q가 될 거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끝났어. 여기까지 갔다. Q까지 구했어. 그러고서 또 문제를 읽어보네요. 또 Q를 뭐하고? 초점으로 하고. 준선. 준선 나오고 초점 나왔어. 그럼 뭐야? 당연히 뭐겠어요? 포물선이겠죠. 자, 포물선이라고 해서 이 포물선이 어딜 지난다? P를 지난다고 써있어요. 포물선이 다 써있죠. 자, 전 P를 지난다 써져 있어. 근데 준선이 뭐래? 맞아. 음수 쪽에 있대. 그럼 여기 어딘가 있겠죠. 여기 어딘가 이게 준선이라는 게 있고요. 어딘가 있겠지. 정확하진 않으니까 우선 한번 그려보고 이따 지울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고선 이게 초점이니까 요걸 지난대. 아, 그러면 우리 이렇게 그리자. 이렇게 그리자. 이렇게 그렸어. 그랬더니 또 이 포물선과 만나는 점 중 P가 아닌 점을 R이라고 한대. R이 어디 있어? 이게 계속 가야 돼. 쭉쭉쭉쭉 가야 돼. 어디까지 가야 돼? 아, 맞아. 이 포물선하고 뭐 해줘야 돼? 만나줘야 돼. 아, 그럼 여기까지 가네. 자, 그럼 여기가 뭐야? R이라고까지 써져 있어. 그럼 이제 그림 다 그린 거야.
자, 보면 R이라고 한다. 왜 그림 다 그렸어? 끝났으니까. 다 이제 때라고 해서 설명이 다 끝났어. 자, 그럼 누굴 구해라? 맞아. PR을 구해라. 이렇게 써져 있어. 자, 여기 PR을 구해라. 이렇게 써져 있고 PR만 구하면 우리 뭘 구할 수 있어? 답을 구할 수 있어. 자, 그럼 PR이 어딘가 보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 아, 그럼 이걸 구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부터는 정의를 잘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림 그렸으니까 정의를 잘 생각해 줄게요. 자, 포물선이 나오기 전에 우선 누가 나왔으니까? 타원이 나왔으니까 타원에서 우리 어떤 거 아니냐면 두 거리의 합이 항상 얼마로 일정하다? 맞아. 장축의 길이를 일정하다. 그럼 이 거리 더하기 이 거리가 얼마가 돼? 10이 돼.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길이를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뭐로 잡아? x로 잡아. 여기 뭐로 잡아? 10-x로 잡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가 얼마야? 8이야. 요 삼각형을 살짝 보니까 뭘 쓸 수 있어? 맞아.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네. 어떻게? 10-x의 제곱은 8의 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8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 얼마다? 3분의 파이다. 이렇게 쓸 수 있네. 자, 얘를 풀어보면 100 마이너스 20x 플러스 x제곱은 64 플러스 x제곱, 여기는 2분의 1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8x 이렇게 나오고요. 자, x제곱 사라지고요. 이쪽으로 넘어오면 얼마 돼요? 12x가 되고요. 이거 이쪽으로 넘어가면 얼마 돼요? 36이 되네요. x 얼마라고 나와? 3이라고 나오네요. 그럼 끝났네. 이게 얼마라고? 맞아. 3이라고 구했고요. 이거 얼마라고? 7이라고 구했네요. 근데 너무 또 쉬운 게 하나 있어. 요 삼각형을 또 봐봐. 이거 뭐야? 특수각 삼각형이야. 근데 선생님 갑자기 이 삼각형 왜 그래요? 맞아. 이게 초점이라서 그린 거야. 그럼 뭐야? 2대 1대 루트 3이니까 요 길이 알았네. 이 길이가 얼마? 4. 이 길이가 얼마? 8이네. 그럼 여기가 얼마 돼? 5가 되겠네. 그러면 이제 포물선으로 할 수 있는 타원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구했고 이제 포물선으로 갑자기 넘어왔어. 근데 이것도 포물선 위에 점이야. 그럼 이제 타원의 역할은 끝난 거야.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자, 이거를 준선으로. 그럼 여기서 헷갈리면 타원을 지우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림을 새로 그려도 되고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우선 선생님이 여기다 한번 해볼게. 자, 여기다 해보면 자, 여기다가 이렇게 준선을 그렸어. 자, 그러면 타원까지의 거리가 5니까 준선까지의 거리도 얼마다? 맞아요. 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길이 알아야 돼? 맞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알아야 돼. 그러면 우리 요거를 x로 잡자. 왜? 초점부터 타원까지, 포물선까지의 거리는 다시 또 어디까지의 거리랑 같으니까? 맞아. 준선까지의 거리랑 같으니까.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얘랑 평행해. 그럼 어떻게 자르고 싶어? 맞아. 요렇게 자르면 돼. 이러면 이게 다시 또 무슨 삼각형이니까? 특수각 삼각형이니까. 끝났어. 자, 왜 끝나? 맞아. 이 각이랑 이 각이랑 같아. 그래서 요 각을 얼마로 잡아주면, 자, 여기다 조그맣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다시 그리면 내가 방금 전에 얘기했죠. 뭐야? 여긴 5 플러스 x가 됐고요. 여긴 뭐야? x에서 얼마를 빼준 거야? 5를 빼준 거야. 그래서 뭐야? x 마이너스 5가 됐고요. 이거 두 개만 하면 될 것 같아. 여기가 얼마니까? 3분의 파이니까. 여기 얼마니까? 직각이니까. 그럼 뭐야? 맞아. 이렇게 풀면 돼요. 5 플러스 x 대 x 마이너스 5는 얼마 대? 2대 얼마다? 루트 3이다. 그럼 뭐야? 2x 마이너스 10은 뭐야? 5 루트 3 플러스 루트 3 x가 된다. 이쪽 넘어가면 뭐야? 2 마이너스 루트 3 x는 뭐야? 10 플러스 5 루트 3이다. x는 미안해. 여기 가로 안 쳤네. 자, 이렇게 한다면 2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뭐야? 10을 5로 묶으면 5, 2 플러스 루트 3이 된다라는 거야. 얘 유리화 해주면 x는 5 곱하기 이것의 뭐야? 제곱이니까 x는 5 한 다음에 여기 얼마? 7 더하기 얼마? 4 루트 3이니까 x는 35 플러스 얼마? 20 루트 3이 돼. 자, 이렇게 하고선 답 나왔다고 쓰면 안 돼요. 답 안 나왔어. 왜? 뭐의 길이니까? PR의 길이니까 x에다가 우리 누구 더해줘야 돼? 5 더해줘야 돼. 우린 누굴 구해줘야 돼? x 더하기 5를 구해줘야 돼. 그럼 얼마? 40 플러스 20 루트 3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은 여기에 P는 얼마고요? 40이고요.
그 다음에 Q는 얼마고? 20이니까 두 개 더하면 얼마 된다? 60이 된다 해서 구할 수 있어요. 자, 기하 마지막 문제라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뭐가 없어요? 오히려 도형이 없어요. 기하 마지막 문제는 도형만 잘 그려주고 타원의 성질 그리고 포물선의 성질을 잘 이용해서 우리가 그냥 계산만 하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여기 특이한 거 하나가 더 있죠? 뭐도 있어? 맞아. 코사인 법칙 하나 더 있어요. 코사인 법칙 수원 내용도 잘 숙지하고 계시면 좋겠죠. 오늘 풀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